얘들아, 오늘은 지질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번 시간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1학기 중간고사 이론이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얘기했듯이 회문이나 순명 등 일부 학교에서는 조금 더 진도를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해마다 조금씩 커리는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진도 나가면서 선생님이 시험 일정 확인되는 대로 이제 학교별로 맞춰서 대비를 시켜줄 거예요. 일단은 오늘 거도 그 전에 들어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건데요. 물론 새로운 내용도 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질구조 들어갈게요. 지질구조 보시면요. 일단은요. 지측이나 암석 얘네들이 이렇게 지각 변동을 받은 건데 여러 모양으로 변형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현재 말고 과거에 대규모의 습곡이라든지 끊어진 단층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습곡, 단층, 전리, 부정합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경험을 해봤던 그런 단어들이지 그거를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또 추가되는 상황들을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관입, 암과 포회감 이렇게 돼서 5가지 개념을 우리가 마스터하면은 오늘은요 조금 일찍 이론이 마무리될 겁니다. 그래서 받아가신 테스트랑 이런 것들을 해서 다시 선생님 대면 수업에 만나러 오면 되겠죠. 일단은 습곡부터 들어갈게요. 첫 번째 습곡 당연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렇게 단층이 될 건데 요 단층 너무 내려갔네요. 요 단층이 될 건데, 요 단층이랑 습곡의 비교를요, 1페이지 여기 아랫부분에서 잠깐 먼저 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단층은 끊어지는 거고, 습곡은요, 휜 거야. 이 둘의 차이점은 땅의 상태, 요 상황인데요. 끊어진다라는 거는 아주 딱딱한 상황이고요. 휜 것, 즉 습곡이 되는 상황은요. 조금 말랑말랑 찰흙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 말랑한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각의 상부, 위쪽이 훨씬 더 딱딱한 상황이에요. 왜냐? 온도가 낮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지구 내부로 들어가 얘들아. 그러면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은 지구 내부로 점점 들어갈수록 온도는 이렇게 또 상승하겠지? 그랬을 때는 지각 하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각 상부와 지각 하부에서 각각 단층과 습곡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일단은 요거부터 기준을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취성 물질이다, 연성 물질이다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이제 습곡 얘기하고 다시 한번 짚어주겠지만 지금 기준은 온도에 의해서 땅이 끊어질 것이냐, 휠 것이냐 이것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습곡 얘는요 암석이나 지층이 이렇게 횡 압력을 받는 거 우리 했는데 혹시 까먹은 친구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횡 압력을 받아서 휘어질 거예요. 말랑말랑하다 그 뜻이겠지? 온도가요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온도가 높고 압력도 조금 높아. 그래야지 밀 거 아니야. 힘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요, 휘어지기 쉽다라는 거. 방금 얘기했어요. 지표 부근은 온도가 좀 더 낮아서 얘는요, 끊어져 버립니다. 그게 단층. 오케이? 계속 서로 보기 바꿔 놓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요, 우리가 습곡, 종류까지도 배우고 각각 습곡을 나타낼 때 표현하는 의미들을 이렇게 배사향사라든지 축이라든지 축을 또 면으로서 이렇게 3D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일단 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아래쪽에서 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배사축, 향사축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을 좀 참고하면서 그렇게 볼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습곡을 선생님이 그릴 건데 얘들아 기본적으로 습곡이 요렇게 가로에서 미는 힘을 받아서 휘어질 거야. 그쵸? 요렇게 힘을 받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첫째, 둘째, 셋째. 맞지?
지층이 원래 상황에서 이렇게 힘을 받았지만 아직 역전된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랬을 때요, 배사축, 향사축, 그런 것들은 배사와 향사에서 생기는 축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용어를 아셔야 되는데, 요렇게 위로 볼록, 요 상태가 배사. 아래로 오목, 요 상태가 향사. 그러니까 배사가 있는 그 축을 당연히 배사축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향사가 있는 그 축을 당연히 향사축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3D로 입체적으로 본다면 여기가 축면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향사도 이렇게 입체로 본다면 축면이 될 거예요. 이해되죠? 오케이. 따라서 배사, 향사, 그리고 습곡측, 습곡측면 다시 한번 올라가서 정의 보시면 지층이 위로 볼록 방금 했어요. 그리고 아래로 오목. 오케이. 그렇게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죠? 향사 그리고 배사 어딨나? 여기는 이쪽에다 표현을 했네요. 배사. 그러니까 배사가 있는 거 배사축 그리고 향사축. 오케이. 걔네들을 면으로 얘기하면 배사축면 그리고 향사축면 요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 중에서 축이라고 말하는 거는 가장 많이 휘어졌다라는 이러한 기준이 있는데 우리는 휘어진 부분 꼭지점을 연결하면은 볼록하든 오목하든 그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요게 중요해 얘들아. 날개. 날개는 뭐냐면 축을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내려오는 요 양 옆을 날개라고 합니다. 오케이? 여기에도 이렇게 날개가 있고요. 여기를 날개라고 해. 그리고 나서 축면 얘기했죠? 봉우리를 지나도록 면으로서 표현한 거 이거를 축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봐봐. 중심에 가장 오래된 암석이 있대요. 그리고 향사에서는 가장 젊은 암석이 있대요. 이거를 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밑에 그림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밑에 그림에서 조금 간단하게 얘들을 지울 걸 지워보면은 여기 축면은 좀 지워보고 아이고 습곡이 지워졌네요. 여기 상황에서 요 축면을 지워보고 보자. 여기서 보시면 축을 다시 그릴게 선생님이. 축을 다시 그리고 배사축으로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향사축으로 가까워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에도 셋째, 둘째, 첫째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 봐봐. 얘네들이 배사축으로 향사축으로 가까워지는 그 고도를 이렇게 같다라고 봤을 때요. 여기 지금 배사축으로 가까워지는 상황. 그러면 누가 많나? 요렇게 첫째가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나이가 가장 많다. 요 의미. 그리고 향사축으로 가까워진다 요 상황. 그러면은 셋째 막내랑 만나기 쉽겠죠. 여기 중심부 의미하는 거야. 중심부요. 그래서 얘는 나이가 가장 어리다. 적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위에서 다시 한번 확인. 나이가 가장 오래됐다. 나이 많다. 그리고 나이가 아까 가장 젊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이렇게 어리다. 요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종류 들어갈게요. 종류를 보시면 얘들아 정습곡 대부분 그리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지금 주변부가 여기 주변부 이거 뭐라고 했지? 날개가 대칭적인 상황. 오케이? 대칭적으로 이런 식으로 날개가 비슷한 기울기를 가집니다. 수평면에 대해서 축면이요 거의 이렇게 수직하다 이 표현이고요. 됐습니까? 경사습곡은 뭐냐면 경사졌다 이거잖아. 그쵸? 수평면에 대해서도 얘네들이 수직이 아니라 이렇게 경사를 졌다는 거고 그리고 두 날개에서도 이 경사 정도가 이제 대칭이 아니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사가 다르다. 됐죠? 그리고 나서 행와습곡 이렇게 나와있지. 이 와자는 완전히 거의 누웠다는 뜻이야. 그러다 보니까 습곡 측면이요. 거의 이렇게 수평면으로부터요. 각도가 얼마 되지 않아.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끊어지기까지 한다?
그러면은 45도 기점으로요. 트러스트라고 해서요. 아주 많이 휘어진 단층을 의미합니다. 오케이? 그런 상황이고 얘네들은요. 횡와 가로로 누웠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렇게 많이 기울어진 상황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얘들아 역전이 나올 수가 있어. 무슨 말입니까? 얘가 지금 1등,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상황이지? 근데 따라가 봐. 셋째가 첫째 와. 여기는 첫째 여기 있고 둘째 요런 식으로 요 부분을 보면은 얘들아 역전되어 있지. 일부가 그래서 역전이 가능하다 요런 거 너무 눕다 보니까 습곡이 힘을 받다가 이런 식으로 아예 격하게 그리면요 완전히 이렇게 누워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역전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얘네들 행와 습곡이고요. 습곡에서 주의해야 되는 거 포인트 잡고 요거 습곡 마무리할 건데요. 습곡은 지금 기본형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요렇게 열이 좀 있는 곳이라서 끊어지지 않고 휘어진다 그랬지? 근데 얘네들이 오늘 계속 나오겠지만 융기할 거예요. 융기하니까 우리가 산맥을 보는 거잖아. 그쵸? 융기한 상황에서 이게요. 원래 쌓일 당시는 물 아래 수면인데 물 아래에서 융기에서 올라오겠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위쪽에서는 어떻게 지형이 만들어질지 그거는 또 이 습곡, 지층과 별개인 거야. 다시 말하면 이렇게 쌓인 요 지형들을 보고서 우리가 착각합니다. 아, 여기 배사구나 위로 볼록. 맞아 아니야? 선생님 착각이라 그랬지? 절대 아니야. 여기는 배사가 아니고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배사와 향사는요. 지층에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배사, 위로 볼록, 여기가 향사.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얘네들은 지금 위의 상황은요. 그냥 지형이야. 지형, 높낮이. 오케이? 지금 아래쪽이요. 지층이고 이 지층에서 볼록 위로 배사. 아래로 볼록 오목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향사.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위의 상황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주의하시고 넘어갑니다. 밑에 보시면 암석이 가해지는 힘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설마 벌써 까먹으면 안 되죠? 요렇게 장력, 횡압력 알고 있는 거. 그리고 나서 전단력 이거는 잘 안 썼었는데 일단은 알아놓으세요. 뭐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미는 힘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가 생겼는지 습곡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건 플러스고요. 원래 알고 있었던 주량 이동 단층 그 중에서 우리 알고 있지? 보존형의 보존형은 앞에 써있네요. 변환 단층. 서로 어긋나기 때문에 반대니까 어긋나겠죠. 어긋나기 때문에 생기는 상황의 단층이에요. 그러니까 정단층, 역단층이랑 조금 달랐죠. 요거 뒤에서 단층에서 다시 얘기할 거고요. 전단력이라는 요 힘 하나 알고 넘어갑니다. 아까 온도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지형, 이거 지질구조 우리가 위치 확인하고 넘어갔었는데요. 용어 잠깐 볼게요. 탄성 변형이다. 우리 탄성체, 탄성력 들어봤지 얘들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올 정도로 저항력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힘을 받았다가도 외부에서 힘을 받았다가도 이렇게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탄성 변형이 되는 건 일단은 나중에 보면 똑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각 변동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요, 연성 변형 여기서부터는 이제 못 돌아와.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는 대표 습곡이 있어요. 아까요, 연성 물질. 여기 밑에 보여요. 연성 물질로 작용한다. 그것의 대표 습곡. 오케이? 그리고 취성 변형 이거는 뭐냐면 아예 깨져버린다. 뭔지 눈치챘지? 단층. 요런 식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일단은 학교에서 요거는 용어 정리하면 그때 기억하시고 중요한 건 맨 처음에 선생님 도입부에 말했던 왜 끊어지고 왜 안 끊어지는가. 온도나 지각의 상부인가 하부인가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단층 갑니다. 단층은 우리가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 판 경계에서요. 일단은 힘을 받아서 끊어진 건데요. 끊어지고 나서 이동합니다. 그러면서 요 어긋나게 형성된 지질 구조인데요. 둘 다 가능해. 힘이 장력, 당겼느냐, 회행압력, 밀었느냐, 그리고 조금 간과할 수 있는데 이동하려면 얘들아 중력 받아서 이동한 거야. 아래로 가든 위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위로 가게 보이든 요 상황. 단층면은요 그 경계 면인 거 알죠? 그런 다음에 우리 상반 하반의 구분 요게 중요하다 그랬지 얘들아. 상반과 하반의 구분은요 사람을 잘 그리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머리 쪽 여기 머리 쪽이 상반. 그런 다음에 기울기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잘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지. 종류, 상반과 하반의 상대적인 이동에 따라서 구분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정단층. 요것은 지읒으로 선생님이 잘 기억하라 그랬죠? 장력. 오케이? 상반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여기 아래로 요렇게. 그리고 나서요. 면적이 증가할 수 있어. 왜요? 요거 발산형. 장력을 받는 거 발산형이죠. 그리고 나서 역단층. 역단층은요. 요렇게 또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그려보면은 상반이 이번에는 솟아오릅니다. 역단층은요. 선생님이 상반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 얘 상반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즉 정단층이랑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이것은 습곡을 만드는 거랑 지금 유사한 힘, 횡압력이잖아요. 습곡은 솟아올라야 되잖아 얘들아. 그래서 상반이 올라간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라 그랬어요. 절대로 얘는 헷갈리면 안 돼. 상반이 위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횡압력 받았지. 면적 감소할 수 있죠. 왜? 수렴형. 됐습니까? 트러스트 단층 잠시 언급했었어요. 역단층 중에서 즉 횡압력을 받은 단층 중에서 45도 이하의 경사를 갖는다라는 거는 완전히 좀 꼬아진 것처럼 우리가 트러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버 트러스트 얘는요. 경사 10도 이하인 완전히 누워져 있는 아까 횡와 습곡처럼 완전히 누워진 그런 상태에서 끊어진 녀석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지층을 좀 끊어진 모습을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상하가 기본 기울기 우리가 그리는 요런 게 아니야. 완전히 이렇게 기울기가 누워져 있는 상태처럼 그리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완전히 요런 식으로 누워진 요런 식으로 누워진 상태 이런 게 굉장히 극단적인 경사 오버 트러스트 기억을 하십시오. 주양이동 단층은요 아까 변환 단층이 속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건 밑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상반과 하반의 수평으로 어긋난 이러한 이동입니다. 그들의 차이점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놨지 얘들아. 차이점은 뭡니까? 주양이동 단층에 변환 단층이 이렇게 속하는 개념이야. 아이고 동그라미가 됐네. 속하는 개념인데 얘들아 얘네들이 이렇게 속하는 이유는 뭔지 잠깐 보자. 같은 지층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얘네들 지금 전체 다 요쪽으로 움직이지 전체 다 요쪽으로 움직이지 그러니까 전체 다 끊어진 거야. 그런데 변환 단층은 뭐냐면 해령 사이 수직으로 발달하는 그 구간만 국한된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어긋나 여기랑요. 그래서 여기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쪽도 속도 차이 날 수 있잖아요. 그건 모른다 그랬어 얘들아. 그런 것들은 조건을 줘야 돼. 조건이 뭔지 그걸 판단한 후에 그 다음에 여기도 주양이동 단층이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지만 그전에는 여기는 지진 발생 안 하는 거야. 단열대라고 했어요. 단열대 말고 여기 우리 변환 단층 여기서만 지진 발생한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즉 범위가 좁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하는 상황. 주양이동 단층이 더 넓은 범주 그 다음에 변환 단층이 더 좁은 범주. 됐죠? 전리 들어갑니다. 전리는
암석 내의 틈이나 갈라진 균열 이런 거라 그랬어. 그러니까 얘도요 사실 끊어진 거거든? 이어진 게 아니잖아. 틈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단층이랑 비교를 합니다. 단층과 달리요. 얘는요 이동이 없어. 아까 단층 잠깐 확인해 볼까 얘들아. 단층은 요렇게 이동까지도 연결된다 그랬죠. 끊어진 다음에 이동하면 단층, 끊어진 상태로 이동이 없으면 전리.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상반이다 하반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없는 거죠. 어떨 때 형성이 되는지 그거 들어갈 건데요. 일단 하나 더 챙겨 놓으면은 얘들아 모든 종류 암석에서 얘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테스트나 이제 문제 풀었던 것 중에 기억나는 친구들 규암이라고 이러한 암석 우리가 선생님 낯설어요. 지금은 그냥 화성암이 아니다. 선생님 이렇게 알라 그랬지? 그런 상태에서도 얘도 전리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건 다 맞는 보기인 거야. 모든 암석에서요. 그렇게 전리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갈라진 틈은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더 큰 규모로 그리고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러한 주상전리와 판상전리. 오케이. 여기서는 우리가 신생대 화산암이다 라는 거 지난 시간 했었고 지난 시간인지 예전인지 우리가 정리했었지 화성암 할 때. 그리고 판상전리 얘는요 중생대의 심성암이다 얘기했었죠.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빠르게 식으면서 수축 이것은 누구냐? 주상전리예요. 얘 주상전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 그리고 암속의 윤기 얘는 누구냐? 얘는 판상전리예요. 요것도 밑에서 각각 확인을 할 겁니다. 주상전리는요 여기 지금 그림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얘들아 요렇게 중심 핵으로 모이면서 광물들은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성장을 하려는 요 전 단계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요러한 상황에서 애매한 수축하기 애매한 위치들이 있어. 요 중간 여기 부분들 오케이? 요 부분들이요 이제 헷갈리는 거야.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도 핵이 있고 여기도 핵이 있고 여기도 핵이 있는데 요런 상황이 생긴다 그랬지? 그러면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으로 얘네가 이렇게 수축을 합니다. 오케이? 그렇게 수축을 하다 보면요 얘네들이요 쪼개지는 거야. 이해됩니까? 따라서 쪼개지는 요 경계면 요쪽들에서 틈이 생기겠지. 요러한 틈이 교집합에 해당하는 요러한 틈이 생기는 부분이 요렇게 끊어져서 띡띡띡 육각형으로 또는 오각형으로 갈라지는 전리가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요렇게 기둥으로 자라나게 되면 요런 식으로 주상전리 기둥 주자를 써서 이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내용 볼게요. 얘네들은 뭐냐? 내용 보시면 기둥 모양인 거 아셔야 되죠. 당연하죠. 화산암, 화성암 중에서 화산암. 오케이? 노출됐다 이거야. 분출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분출되니까 냉각수도 빠르겠죠? 그래서 수축합니다. 수축하는 과정에서 교집합에 있는 녀석들이요. 헷갈려 땡겨가는 곳이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쫙쫙 땡겨지면서 갈라져요. 그런 다각형 기둥 모양의 균열이 형성해요. 이동하는 건 아니고 얘네들 수평 위치에서 균열이 생긴 거 그러니까 단층이랑 다르다. 됐죠? 그 다음에 판상전리 갈게요. 판상전리는 심성암 즉 지하 깊은 곳에서 여기에서 먼저 얘네들이 압력을 엄청 크게 받고 있었어. 그런 상황인데요. 융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지표면으로 융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압력이 감소하지? 그래서 얘네들이 갑자기 부피가 요 안에서 버티는 힘들이 갑자기 누르는 힘이 사라졌어? 슉슉슉 부피 팽창하면서 판판이 쪼개져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시작은요. 심성암이 융기를 해야 되고 상부가 풍화침식 받아서 이렇게 제거되면서 편편한 모양도 있고 그 다음에 압력이 융기하면서 감소했죠. 부피 팽창 그래서 평평하게 쪼개집니다. 됐죠?
따라서 박리 현상이 보통 따라온다고 했어요. 판상전리가 발달했을 때는요, 얘네가 껍질을 벗겨지듯이 이렇게 쪼개지는 상황들을 박리, 우리가 이거 벗겨낸다라는 표현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판상전리의 방향과 간격 이렇게 나와있죠. 보통 지표에 평행합니다. 왜? 편편하게 이 말 자체가 이렇게 띡띡띡 이렇게 갈라진다라는 거고, 전리의 간격이 지표에 가까울수록 조금 좁아져요. 지하로 갈수록 좀 넓어집니다. 오케이, 이건 쪼개지는 속도 이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고, 전리가 많이 발달한 지역은요, 지반이 약하겠지. 어쩔 수 없이 얘네가 잘 수축하고 융기하면서 팽창, 부피 팽창, 그러니까 건축물 이런데 잘 지으면 안 됩니다. 전리가 많이 발달한 지형에서는요, 얼마든지 지각 변동을 또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힌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 지학은요, 건축을 전공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중요한 단원이 또 될 수 있어요. 부정합 요거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 부정합도 당연히 알고 있는데요. 천천히 얘는 자세하게 할 거거든. 조금 스트레칭도 좀 하고 머리 좀 맑게 하면서 잠깐 끊어 갈게요, 얘들아. 네, 조금 쉬셨나요? 부정합 들어가 봅시다, 얘들아. 부정합. 일단은 정합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면 정합이 뭐냐? 이거부터 또 얘기가 되어야 되겠죠? 정합은 일단 지층의 퇴적이 중단된 적이 없대. 그 말은 연속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연속적이다. 그러면 인접한 위아래 상하 지층의 관계가 안 끊어졌다. 그 뜻이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정합 관계에 있는 지층은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특정한 시기에 조금 아주 일부 지역 말고는요, 지구 전체에 정합층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 부정합이야. 부정합 중요해요. 문제에서도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오케이. 부정합은요, 지층 상하 관계가 정합이 아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이지 않다, 불연속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건 끊어졌다. 그 뜻이고요. 그러한 경계면이요, 뚜렷합니다. 그걸 부정한 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중요해. 이 부정한 면을 잘 찾아서 우리가 이것은 몇 번 끊어진 건가 부정한 면을 잘 찾으면 그런 것들로 문제 풀 수 있는 키가 되거든. 그런 걸 그래서 잘 볼 겁니다. 지층이 연속적으로 쌓이다가 그럼 왜 끊어지는데요? 지각 변동 일어나면요, 융기했다가 깎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퇴적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중단됩니다. 그러면 형성 과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조륙 조산 운동이래요. 조륙 조산 운동은 뭐냐면 이 육지가 움직인다라는 거거든. 육지가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이것도 융기합니다. 조산도 융기를 해. 근데 더 큰 차이가 뭐냐? 얘네들은요, 조산 운동 힘을 더 세게 받은 거야. 그래서 휘어지면서 습고 거대 산맥이 만들어지는 거. 그러면 조륙은요, 얘는 얌전히 올라왔다가 얌전히 내려갑니다. 사실 얌전이란 말 자체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러한 지각 변동에서는 모순되는 말이지만 상대적으로 표현한 거야. 요 밑에 조륙운동과 조산운동 이렇게 나와 있죠. 조륙운동은 서서히, 그러니까 조금 얌전해. 그리고 서서히 침강, 다시 내려가는 거거든, 침강. 그래서 조금 얌전하다.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했고요. 얘는 거대한 습곡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엄청나게 격하게 지각 변동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인 상황 요 5단계는요. 당연히 알아야 돼. 지금 선생님 4단계인데요. 여기 사실 침강이랑 퇴적 여기를요 끊어서 보면서 5단계. 이게 기본 상황입니다. 맨 처음에 수면 아래에서 요렇게 지층이 쌓여요. 첫째, 둘째, 셋째. 오케이? 요 상황이고요. 걔네들이 수면 위로 요렇게. 지금 수면은 그럼 요 정도가 될 거야. 올라옵니다. 융기한 상황에서 물과 바람에 의해서 얘네가 깎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수면 윗부분이 이제 날아가는 거지. 없어진다 이거야. 그리고 나서요, 얘네가 다시 침강. 요렇게 수면 아래로 내려오면요, 얘네들이 다시 그 위로부터 쌓여요. 오케이? 근데 요거는 선생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래에서 그리면서 우리가 같이 좀 볼 겁니다. 밑에 좀 공백, 여백이 있지 얘들아. 여기다 그려볼게요. 일단은 요렇게 지금 물 밑 환경이에요. 그리고 해수면 또는 그냥 수면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수면 위가 있어. 이거는 그러니까 물 위, 이거는 아래. 요 상황에서요, 지층은요, 쌓입니다. 쌓여요. 보통 이렇게 세 개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세 개로 표현을 하고 1, 2, 3 ABC로 표현했지만 이렇게 숫자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쌓여있는 상황에서요. 얘네가 수면 위로 뭐 한다? 융기해요. 오케이? 그래서 먼저 1번 퇴적 2번 융기 그런 다음에 윗부분이요. 습곡을 받으면서 이렇게 융기를 했어요. 윗부분이 어떻게 된다? 날아간다. 됐습니까? 윗부분이요. 이렇게 날아가는데 얘가 지금 같이 지워지겠지. 맞아. 선생님 예상대로 얘가 같이 지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부분이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렇게 여기 이제 날아갈 거야. 그게 뭐다? 침식. 그러면 요 침식 이후에 다시 내려옵니다. 어디까지? 당연히 요 물의 바닥, 물밑 바닥까지.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지층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나란한 수평하게 1, 2, 3 첫째, 둘째, 셋째 아니고 요렇게 끊어지게. 오케이? 끊어지게. 요런 상황이 된 거지. 그리고 나서요. 다시 쌓입니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러면은 네 번째 뭐 했다? 침강했고요. 침식과 침강 헷갈리면 안 되지? 그리고 다시 퇴적. 다시 자는 빼고 퇴적. 요 상황이야. 이해할 수 있겠죠? 요 상황인데 얘들아 봐봐. 요 침식하는 과정에서 즉 지표로 노출된 과정에서 깎이는 거야. 바람과 물에 의해서. 그랬을 때 입자가 큰 애들이 바람과 물에 휩쓸리는 거 힘들 수 있지. 작은 녀석들보다요. 그러면 입자가 작은 애들은 다 날아가고 얘네들 다 쓸려갔고 큰 것들은 좀 남는단 말이야. 여감의 상태로. 그런데 봐봐. 여기에서 이렇게 여감의 상태로 붙어서 같이 침강 내려왔거든? 그럼 요 여감의 상태의 기저 여감이라고 하는데 이 여감 누구 성질 거 가지고 있어요? 아래 지층 거. 맞지? 아래 지층이 침식될 때 그때 생긴 거잖아. 그쵸? 이거 중요합니다. 아래 거의 성분 알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위에 새롭게 퇴적된 요 지금 다시 퇴적된 얘 거 아니라고요. 기저여감은 아래 겁니다. 오케이? 요 위 성분 몰라요. 이해할 수 있겠지? 요 상황이야. 그러면 요 상황을 가지고 요거는 너무 중요해. 위에서 다시 한번 체크하고 각각의 개별 종류 들어갈게요. 그럼 보시면 얘들아 처음에 물밑에서 퇴적됩니다. 쌓인다라는 거지. 이때는 아직은 정압이야. 그런데 지각 변동 받아서 노출 그런 융기 상황이 되면요. 얘네들은 깎입니다. 풍화침식 같이도 쓰이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침식작용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깎인 부분 부정한 면에 뭐가 있다? 기저여감을 데리고 내려오는 거야. 오케이? 요 기저여감 중요한 문제에서의 키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 침강 상태에서 다시 쌓인다, 다시 퇴적. 됐죠? 적어도 요렇게 융기했다가 침강을 다시 하는 이 시간은 끊어졌을 거 아니야. 끊어진 시간 간격을 의미하는 거 그게 부정한 면이에요.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흔히 기저여감이 나타난다. 문제에서 기저여감을 동글동글 그려주면요. 그 문제 아주 땡큐. 아주 고마운 문제야.
퇴적을 합니다. 그리고 윤기부터요. 다시 침강할 때까지는요. 얘들아 퇴적이 잠시 중단됐지? 이런 표현도 알아놓으십시오. 너희가 다 아는 건데도 조금씩 표현만 달리하면 보기에서 뭐지? 이런 상황이 생긴다 그랬죠? 여러 가지 버전으로 단단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퇴적이 중단되는 시기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밑에 종료로 들어갑니다. 윤기하기 전이나 윤기하면서 받은 지각 변동 때문에 우리는 요렇게 부정합 종류가 세 가지로 되는데요. 평행부정합, 그리고 경사부정합, 그리고 난정합 요렇게 세 종류야. 경사부정합을 지금 한 거야. 그러니까 빨리 보자. 경사부정합 먼저 보면요. 부정한 면의 경계로 항상 판단하는 거야. 경사를. 오케이? 그랬을 때 A, B, C가 생겼어. 퇴적됐어. 그러다 윤기했죠? C 날아갔네. C 사라졌지? 그리고 나서 시간 텀이 있다가 평행하게 퇴적되잖아요. 그러니까 D가 있는 요 지층이랑 여기 A, B가 있는 지층 어때? 경사가 져있지. 이런 게 경사 부정합이야 얘들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게 부정한 면의 상하 관계를 봅니다. 인접한 상하 관계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모형에선 나와요. 아래 경사 져있고 위에는 평행의 즉 이런 상황은 경사 부정합의 단면도. 오케이. 대부분요. 먼저 습곡을 반드시 받아야만 이렇게 경사가 생기기 때문에요. 조산운동을 받은 지층에서 이러한 경사 부정합이 만들어집니다. 됐죠? 평행부정합, 요 평행부정합에서는요. 일단 습곡 안 받은 조류운동 밑줄 얘들아 아까 차이점 얘기했지? 얘는 조류운동만 얌전히 올라왔다가 얌전히 내려가는 윤기와 침강을 안 받았다는 게 아니야. 그런 지각 변동은 일어났는데 좀 대규모로 얌전히 이렇게 조륙 운동만 받으면요. 그 전에도 나란, 그 후에도 나란. 그래서 ABC 쌓인 다음에 습곡 없이 C 날아갔죠. 그러면서 D가 다시 쌓였는데 우리한테 지금 T를 내주느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결처럼 이렇게 표시했는데 얘들아 사실상 선생님이 단면 그리면 평행부정합은 원래 쌓인 거 그리고 선생님 일단 색깔을 달리 해볼게. 나중에 쌓인 거. 즉 티가 안 나. 부정한 면이 몇 개냐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올 거거든요. 부정한 면 찾을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요 평행 부정합의 경우는 침식의 증거 요거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땡큐 뭐가요? 기저여감. 얘를 요렇게 나타내 주지 않으면 그러면은 찾을 수가 없어. 오케이? 확인이 어렵다 나와있죠? 그리고 지층의 화석. 첫 번째는 기저여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층의 화석인데 화석은 우리가 선생님 다 까먹었는데요. 나중에 시험 범위 고생대 중생대 이렇게 정리를 해줄 거고 그리고 화석이 들어가는 친구들은 당연히 알게 될 거고 범위에 그런 상황이 있어요. 고생대 대표 삼엽충. 근데 중생대가 없고 삼엽충이나 이렇게 고생대 게 또 있다가 갑자기 화폐석이 이렇게 나온다. 얘는 신생대거든요. 그러면 누가 봐도 중생대 날아갔지. 시간 텀이 길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저여감이 없더라도 여기가 부정한 면이구나 이렇게 찾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화석도 없어요. 기저여감도 없어요. 그럼 얘 못 찾아. 사실상.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난정합은 뭐냐? 얘들아, 난정합은 이름 자체도 어렵대. 뭐가 어렵냐? 어려울 난자거든. 만들어지기 어렵다 이 뜻이야.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물밑 아래라고 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쌓이고 이렇게 쌓이고 그 다음에 물 위로 이렇게 윤기했죠. 이거랑 달라. 뭐가 다릅니까? 얘는 여기에서 윤기가 시작된 게 아니라요. 더 지하 깊은 곳. 물론 이거 지금 거리상으로 그렇게 깊어 보이진 않지만 얘들아 깊은 곳에 심성암 또는 심성암이나 이렇게 열에 의해서 변성한 변성암 얘네들이 저 지하에서부터 윤기를 한 거야. 그럼 얘들아
기본적인 평행부정합이랑 경사부정합, 얘네들 물밑에서 올라오는 요 윤기하는 요 부분이랑 저 지하 깊은 곳에서 올라와야 하는 요 시간이랑 누가 더 길겠어? 당연히 훨씬 심성합이 올라오는 게 깁니다. 오케이? 따라서 지금 부정합면을 만약에 찾게 된다면 그 아래 심성함이나 변성함이 있는 걸 잘 찾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난정합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거거든요. 심성함 어떻게 찾는데요? 이따가 배울 요 관입 요렇게 얘가 뚫고 지나간 관입의 모습이 반드시 보여야 됩니다. 오케이?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윤기에서 침식 그리고 깎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쌓인 다시 쌓인 부분에서는 또 습곡받고 그런 것들은 나중 문제고 얘들아 일단 이렇게 평행하게 쌓여요. 오케이?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 지금 화성암 끊어지면서 그 위로 평행하게 쌓였다. 난정합 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거야.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지하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와야 되니까 얘들아 어떻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지기 어렵다. 됐습니까? 그래서 난정합. 기준 잡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갑니다. 우리한테요, 뭐를 물어보냐면 얘들아, 우리한테 부정합이 몇 개냐, 이거를 물어봐요. 오케이? 부정합이 첫 번째, 여기 난정합 부분, 여기는 좀 지울게요, 얘들아. 우리한테 물어보는 포인트가 뭐냐면, 아주 중요해. 부정합면 몇 개인가? 이거는 어떻게 찾는다? 일단은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기저여감의 수를 찾으세요.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기저여감 표현된 요 부분 요런 것들 동글동글 알맹이를 잘 찾으세요. 그 기저여감을 찾고 만약에 경사부정합이다 그런 식으로는 위에 있으니까 선생님 다시 안 그릴게요. 경사부정합이다 그럼 기저여감 없어. 그래도 요렇게 요 부정한 면을 기점으로 여기는 요렇게 그리고 위는 수평 이런 거는 바로 우리가 부정한 면 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를 부정한 면으로 이렇게 찾는 거야. 그래서 부정한 면을 찾았어. 지금 여기 선생님이 여기서 그린 그림으로 부정한 면은 몇 개? 이 기저여감 한 개니까 부정한 면 한 개. 쉽네요. 요거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한테요, 윤기 횟수를 물어봐. 윤기 횟수를 물어보거든. 선생님, 기저여감 지금 한 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한 번 윤기했잖아요. 요거 한 번 윤기. 그런데 윤기 횟수를 물어보는 게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저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여기 아래에 그냥 어떤 지층이 있을 거거든. 그거 몇 번 윤기했게. 이런 질문 자체는 말이 안 되지 얘들아. 어떤 상황에서 윤기 횟수를 물어보는 거냐면 우리 눈에 보여야 돼. 다시 한번 이 지층이 올라왔다는 거야. 오케이? 얘가 통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 눈에 지금 동글동글 기저여감이 있는 요 한 번의 윤기 상황을 알려주고 오케이? 그건 누가 알려줬다? 부정한 면이요. 그래서 이 부정한 면의 숫자 플러스 1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요 플러스 1을 반드시 해줘야 돼. 왜? 내 눈으로 보려면 얘는 현재 윤기에서 올라와 있다는 거야. 지금 지표 위라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그 전에 윤기한 거 부정한 면이 알려주죠? 거기 플러스 1을 해야 돼. 오케이? 그런데 윤기 횟수는 최대 몰라요. 최소밖에 몰라.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최소로 몇 번 윤기했다? 2번. 왜? 기저여감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내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솟아올랐으니까 이게 윤기 2번. 그런데 침식이 되잖아 얘들아. 요 침식될 때 요 침식되는 상황에서 몇 번째 기저여감까지 다 날아갔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거를 n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개가 남은 건지 아니면 진짜 한 번만 한 건지 그걸 모른다고. 오케이?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최소
기저혈압이 한 번 존재하니까 부정하면 한 번이랑 내가 보는 지금 상황 두 번의 윤기다. 이렇게 최소밖에 말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부정합 중요하고요. 정말 많이 나와요. 뒤로 넘어갈게요. 관입과 포획으로 관입은 용어는 들어봤을 텐데 내용적인 거는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자 얘들아. 관입. 얘는요. 지하의 마그마. 당연히 존재하고 있죠. 우리 분출하는 거 마그마 종류 다 했어요. 그러한 주변의 암석보다 밀도가 작습니다. 아니 선생님 무슨 마그마가요. 암석 주변에 있어요. 걔 지하에 있는데요. 자꾸 착각하면 안 돼 얘들아. 얘네들은 다 암석 성분 멘틀이야. 고체 감남안질 암석. 오케이? 자꾸 까먹는다. 조심하시고. 이때 마그마가요, 주변 지층에 영향을 주면서 뚫고 들어옵니다. 그걸 관입이라고 해요. 그러면, 둘 다 변해. 그 둘이 누구냐? 마그마 주변에 원래 있던 암석. 그리고 실제 마그마. 오케이? 둘 다 변하는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여기 지금 모형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일단 모형으로 그려볼게. 모형으로 어떻게 그리는지 보자. 얘네들은요, 요렇게 된 상황에서요, 관입을 합니다. 마그마가 요렇게 뚫고 지나갈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 뚫고 지나가는 요 부분에서요, 여기는 다 녹아서 사라지는 거야. 여기를 지금 다시 그려야겠네. 여기는 다 지금 녹아서 사라지니까 사실상 요렇게 그려집니다. 요런 상황입니다. 오케이? 요거는 원래 라인이고 얘들아 헷갈리지 말고. 그런 상황에서요. 얘가 주변 물질들을 다 변성시켜. 여기 주변을요. 요렇게 변성시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자신도 변합니다. 왜 그럽니까? 주변 물질 A 물질이라고 할게. 요 A 물질 입장에서는 갑자기 뜨거워졌어. 그치? 그러니까 얘는요. 갑자기 뜨거워진 상황에서 변하는 거야. 그런데 얘 관입한 마그마 B라고 표현할게요. B 입장에서는 갑자기 차가워졌어. 얘는 뜨거운 상태로 올라왔는데 갑자기 주변은 다 암석이야. 그러니까 조금 더 상승한 지표 부근으로 가까워질수록 얘는 온도가 낮아진 주변 환경 때문에 굳어요. 오케이? 그런데 마그마가 만약에 스케일이 커. 이런 식으로 얘들아 대규모야. 그러면은 중심과 주변이 또 다르게 식어. 중심은 아직도 주변이 마그마다 보니까 얘는 천천히 식고요. 주변은요, 여기 주변은요, 좀 빨리 식어. 왜? 더 지표 부분, 여기랑, 지표가 아니라 여기 암석 부분이랑 맞닿아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주변부와 여기 주변부, 중심부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정리합니다. 일단 관입이 일어나면요. 다 변해. 이건데 다가 누구다? 주변 암석 그리고 마그마 자체. 이런 상황에서요. 관입한 화성암 얘 주변이 당연히 뚜렷한 경계의 흔적이 남는데요. 그때 관입하면서 요 심성암이 어떻게 되는지 들어가 보자. 마그마 자체가 이렇게 스케일이 클 때는 얘들아 주변부 그리고 중심부 이렇게 다르게 조직이 만들어져요. 얘 중심은요. 천천히 식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조립질, 입자가 커. 그런데 주변부 얘는요. 빠르게 식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립질로 이렇게 입자 크기가 조직이 달라집니다. 오케이? 소규모 얘네들은요. 거의 대부분이야. 대규모보다 사실 이렇게보다는 소규모로 이렇게 뚫고 올라오거든 얘들아. 그랬을 때 두 개가 중요해요. 관입 암상이랑 암맥. 관입 암상이랑 암맥 얘네에서는 다 세립질이다 이렇게 보면 돼. 왜? 스케일이 작다 보니까 얘네 빠르게 다 식어버려요. 오케이? 빠르게 냉각 이게 포인트.
냉각하면서 얘들아 결정이 커질 시간이 있느냐 아니면 빠르게 그럴 시간 없이 바쁘게 그렇게 식느냐 요 차이로 요렇게 마그마이지만 세립질 요런 만들어지는 상황이에요. 관입 암상은요 주변부에 조금 평행하게 흘러 들어간 거 요런 식으로 옆으로 좀 흘러간 거 요런 걸 뜻하는 거고 암맥은요 솟아오른 거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요렇게 기둥 모양으로 생기는 이런 게 암맥 됐습니까? 두 번째 요 포획이랑요 같이 문제가 잘 나오는데 중요합니다. 포획은 우리가 마그마가 관입할 때 생기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같이 나오는데 주변에 있던 암석이나 지층에서 조각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그마 속으로 유입돼요. 그랬을 때 얘네들이 포획물이라고 하는데 그 포획물의 상태 판단해야 돼요. 용융점이 만약에 마그마보다 낮아. 마그마의 온도보다. 그러면 얘는 마그마로 들어갔을 때 녹아버리는 거야. 근데 용융점이 만약에 높아. 그럼 얘는요. 굳어집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포획물로 남아있다가 포획암이 돼요. 마그마 굳으면서 같이 굳는다는 뜻이야. 조금 헷갈릴까봐 설명을 해보면 아까 요렇게 관입을 하지 얘들아 마그마가 요렇게 관입을 합니다. 관입을 하는 상황에서 원래 있었어. 원래 있던 요 A 물질이요. 쪼가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요렇게 들어갈 수 있는 요 상황에서요. 여기에 포획물로 남으려면 어때야 된다? 포획물로 요렇게 남으려면요. 용융 온도가 높아야 돼. 왜? 이거는 녹지 않는다 그 뜻이야. 오케이? 만약에 들어갔지만 요렇게 들어갔지만 얘네의 물질이 온도가 마그마 온도보다 용융 온도가 낮았어요. 그럼 얘는 녹아버린다 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은 포획암, 암석으로 발견되지 않겠지. 그런 차이 꼭 기억하십시오. 멘틀 물질이 녹아서 만든 포획암, 멘틀 포획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부 멘틀의 부분 용융으로 마그마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쪼가리가 띡 들어가. 그러면 얘들아 포획됐어. 그치? 이건 왜 중요하냐면 얘네들이 포획물로 이렇게 발견이 된다면 멘틀 그 자체의 조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관입했고 포획됐네 이걸 가지고 지구 내부 물질 연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암석의 생성 순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내부 물질의 연구는 당연히 멘틀 고유 조성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사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직접적으로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 자체가 멘틀이었으니까. 오케이? 그런데 암석의 생성 순서 이거는 뭐냐면 다시 한번 A와 B로 요렇게 놨을 때 얘들아 A가 요렇게 포획되는 상황이지 들어간 거잖아. 얘 먼저 있었어. 그 다음에 B가 관통한 거야. 맞아? 따라서 A 다음에 B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나이로 치면요. A 나이가 많고 B 나이가 적다고. 그 얘기예요. 포획암이 먼저 생성이 됐고 그 다음에 나이로 치면 포획암이 나이 더 많아 있듯.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오케이? 밑에서 우리가 충분히 연습을 할 거고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같이 볼게요. 밑에 여백에다가 선생님이 이제 그림 두 가지를 그릴 겁니다. 오케이? 그걸 가지고 암석의 생성 순서 이거를 결정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해요. 단골 문제예요. 보시면 처음 세팅 여러분들도 이제 두 개의 그림을 그릴 거야. 요 상황에서요. 누가 먼저 생겼나? 요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그림의 순서는 크게 생각하지 말고 얘들아.
요거는 화성암 C이고요. A, B.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 A, B, C에서 얘네들의 생성 순서, 즉 나이에 해당하는 개념이겠지? 요거를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요 두 가지입니다. 선생님 조금 시간 줄 테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고요. 너네는 잠깐 끊었다가 이제 하면 되겠지? 보자. 얘네들은 일단은 기저여감을 표현한 겁니다, 얘들아. 그리고 마그마, 화성암, 이건 마그마 신성함에서 올라온 요 뜻이야. 그런 애들이 어디까지 뚫고 갔느냐, 관입을 했느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일단은요, C에서는 요렇게 주변부가 변성된 표현까지도 해줄 수도 있고 문제에서 안 해줄 수도 있어. 여기가 이렇게 변성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누가 먼저 생겼나? 가장 쉽죠? A가 먼저 생겼어. 왜? C가 뚫고 갔고 A 쪽이 변성이 됐으니까. 그런데 B가 먼저인가 C가 먼저인가? 이거는 잘 보셔야 돼요. 부정한 면을 잘 찾아야 돼, 얘들아. 부정한 면을 찾으니까 어때? 여기 C가 화성암이 끊겼다 이거야. 화성암 위로도 이렇게 기저여감이 있지. 그러니까 얘는요 못 뚫은 거야. 다시 말하면 C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B가 생깁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요 오른쪽 보시면 여기는 이제 눈에 보입니까? 이까지 이렇게 변성이 됐지.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누가 가장 어리다? C요. 오케이. D가 먼저 그 다음에 E가 부정한 면 생길 정도로 시간 텀이 있었다가 E가 생겼는데 걔까지 화성암이 다 뚫은 거야. 오케이? 따라서 화성암이 가장 어린 상황. 나이로 치면은 A 가장 많고 C 그리고 B 순 D, E. 그럼 여기 왜 D라고 썼나? C. 오케이. 요렇게 나이 순입니다. 하나 더. 얘네들에서 그럼 포획암이요. 포획암이 만들어질 확률. A. 오케이. B는요? 안 돼. 왜? 얘가 변성되면서 얘가 관입된 화성암에 영향받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포획암으로 관찰될 수 없어.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는요. D. 포획암 가능성 오케이. E. 포획암 가능성 오케이. 둘 다 가능. 그렇지만 만약에 둘 중에 한 개만 관찰이 되었대. 그런다는 건 온도 낮은가 온도 높은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용류 온도 말한 거지. 조건 줄 거예요. 그럼 마무리 얘들아. 관입과 분출에서 지금 누가 먼저인가 이거 봐야 돼. 변성 부분 잘 보세요 얘들아. 변성 부분이 여기 C까지 변성됐네. 그쵸? A 변성됐고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먼저? A 다음에 C가 먼저. 오케이? 그 다음에 B가 관입했네요. 변성 부분을 잘 봐야 돼. 변성 부분 여기 C 아니죠. A만. 오케이? 그리고 변성이 잘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여기 기저여감 또 이렇게 알려줬잖아. 그랬다는 건 얘는요. A 다음에 B가 먼저 관입을 했고 그 다음에 C.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체크 포인트. 얘네들은요. 각 부정합이 존재하는 위치를 찾으래요. 부정합 종류가 다르지 얘들아. 평행 부정합. 일단은 누가 알려준다? 기저여감 또는 화석. 그거 없으면요 잘 못 찾아.
오케이? 여기서는 지금 요렇게 t를 내줬네요. 여기. 오케이? 그래서 EF. 됐죠? 그리고 나서요, 경사부정합. 얘는 기저여감 없더라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그랬어. 어떻게 해요? 요렇게 경사졌네요. 그 다음 얘랑요. 그러니까 여기. C와 D가 되겠죠. 됐죠? 요걸로 판단하는 거야. 요 부정한 면이라고 의심되는 거 기준으로 아래층의 경사와 위층의 요 평행한 요 다른 부분. 됐죠? 그리고 나서 난정합. 난정합은 어딘가? 화성암. 관입한 게 반드시 있어야 돼. 걔가 누구다? 여기 지금 B. 오케이? 근데 걔가 이렇게 잘렸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B와 C. A는 뭐 쳐줘도 돼도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화성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부정하면 아래쪽에. 암석의 생성 순서 비교합니다. 지금 누가 먼저 있었다? 주변에 있는 요 B. 오케이? 그리고 나서 얘 A가 관입. 요렇게. 나이로 치면 B가 많다. 요렇게. 오케이? 그리고 나서 얘들아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요게 요 경계로 포획된 거야. 그러면 누가 먼저? 선생님 이거 중간에 있으니까 얘가 먼저죠. C. 절대 아니야. 얘 포획감이 주변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들어간 거야.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은근히 오 개념 많아요. 그래서 D가 먼저 그 다음에 C. 오케이? 나이는 D가 많다. 됐습니까? 여기 지금 상황에서 요 마그마가 관입한 여기 있지 얘들아. 여기 요 상황에서 지금 요 B가 쪼가리가 요렇게 들어가면 요 부분 요 B가 이렇게 들어가서 포획되는 거거든. 그 부분을 요렇게 확대해서 보여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B가 먼저 있었어. 됐습니까? 주변에 있다고 해서요. 절대로 C가 먼저 생긴 게 절대로 아니야. 오케이? 관입에서 우선순위, 포획에서 우선순위. 종종 헷갈리니까 주의해서 이론 문제 잘 풀어서 오시고요. 됐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테스트까지 잘 풀어서 오세요.